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라는 내용으로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조합은 이제 배웠었거든요, 조합은 이제. 그 고등수학 하에서 조합을 이제 배웠었는데, 조합은 이제 우리가 그거 있잖아. 그냥 선택만 하는 게 조합이었습니다. 선택만 하는 게. 근데 그때 이제 선택을 할 때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선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중복해서. 자, 중복조합은 이제 이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중복이 허용이 되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거 없고요. 그냥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다 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그 중복조합의 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n개야. n개를 고를 수 있어. 근데 r번 선택해 줘야 되는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r번. 그때 기호가 뭐냐면요. NHR입니다. NHR. 그 H는 이제 밑에 바로 나와 있는데, 같은 종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호모지니어스라는 것의 첫 글자를 이제 따는 것이고요. NHR이야. 자, 그러면은 저 NHR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그 밑에 이제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문자 세 종류가 있어요. A, B, C가 있거든. 근데 내가 이 세 종류의 문자를 4번 선택을 할 거야. 근데 선택할 때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합니다. 한 번 선택했던 거를 또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제. 그렇게 해서 4개의 문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만약에 일일이 다 나열을 해보면은 15가지가 나온대요.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A가 4개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A, B, C. 이제 맨 뒤에서부터 문자를 이제 하나씩 늘려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A, C 이런 식으로 맨 뒤에를 이제 하나씩 바꿔가면서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래서 맨 마지막에 CCC까지 이제 다 이렇게 일일이 나열을 해보시면은 15가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15가지인지를 조금 다르게 한번 좀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 위에 문자들이 지금 3종류,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택을 해서 4자리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할 거냐면은, 그 문자를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문자 사이의 경계에는 이 네모를 넣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15개의 그 문자 열이 지금 요 순서대로 지금 똑같이 배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얘는 AAAA입니다. 이 네모를 거쳐 지나가면은, 네모는 그 문자 사이의 경계를 의미해가지고요. 이 네모를 거쳐 지나가면은 그 다음 문자가 나온다는 의미야. 그 다음 문자가. 자, 요거를 예를 들면 되거든. 자, 요게 지금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거를 무조건 A라고 이제 볼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네모가 나왔어. 이 네모는 이제 문자를 바꾸라는 얘기야, 이제. 문자를 B로 바꾸는 겁니다. 문자를 B로. 바꿨고. 그럼 얘는 이제 보세요. A가 나왔고, 이제 네모가 2개 나왔으면은 문자를 2번 바꾸라는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C가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야. B, C 이제 2번 거쳐 가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참고로 이 중복 조합, 이 조합은 선택만 하는 거잖아요. 순열처럼 나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CAAA 이런 거는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얘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순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AA인데 문자 한번 바꾸니까 BB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라라는 얘기고, 요거는 A가 처음에 등장하다가 이제 문자 바꿔서 B, 한 번 더 바꿔서 C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무슨 의미인지? 자, 그렇게 이제 세 보니까 15개가 나오는데, 자, 근데 이 동그라미와 이 네모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나열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에서 확인한 그 3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4개의 문자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 고를 수 있는 게 소종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한다. 지금 위 중복조합의 수는 3H4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인데 4번 선택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중복조합의 수는 이제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그 4개의 동그라미와 그 다음에 2개의 네모를 일렬로 나열하는,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있잖아. 그 경우의 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경우의 수로. 그러니까 딱 이게 보시면 지금 총 6개의 어떤 모양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 6팩인데 사실 동그라미는 구별이 안 돼. 4팩으로 나누고 네모 2개도 구별이 안 돼. 2팩으로 나눈 이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경우의 수와 같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실제로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15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 이제 약분해 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분자가 6 곱하기 5가 남아가지고 나누기 2 해주시면은 계산은 되거든요. 이제.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자, 보세요, 이거. 우리는 처음에 고를 수 있는 문자가 총 원래 몇 개였습니까? 문자의 종류가. 처음에 A, B, C 해가지고 이제 3가지 문자 종류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문자를 고르는 횟수가 몇 번이었지, 이제? 4번이었거든요, 이제. 횟수는 이제 4번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 색깔을 한번 잘 보세요, 색깔을. 이 A, B, C, 3종류의 문자가 있는데, 네모는 그 문자 사이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였단 말이지. 문자가 이제 바뀌게 될 때 그 경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은, 문자가 3종류면은, 그 사이사이 바뀌는 경계는 당연히 2개가 있어야 되는 거겠지. 2개가. 네모가 2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그 문자의 개수 있지. 문자의 개수. 여기서는 3개인데, 문자의 개수에서 빼기 1을 해주면은 이제 이 네모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제. 네모의 개수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문자를 총 4번 선택하는 거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지금 이제 4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의 개수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문자를 고르는 횟수를 이제 의미하게 될 거예요, 이제. 문자를 고르는 횟수. 요거를 이제 의미하게 되겠죠, 이제. 요거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 3H4라는 그 중복조합의 수에서 요 3이 의미했던 거는 그 문자의 종류가 몇 가지이냐. 요거였단 말이지, 이제.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4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의 선택 횟수. 요 횟수를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자의 선택 횟수. 자, 요 초록색 ABC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요거를.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표현하니까 6팩 나누기 4팩, 2팩이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 이제.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예를 들어서 뭐 111, 2, 2, 3을 나열한다. 그러면은 전체 6개 나열인데 중복되는 그 팩토리얼만큼 나눠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서로 다른 그런 그 모양이 2개일 때에는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니? 2개일 때. 2개일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11, 2, 2야. 얘는 5팩 나누기 3팩, 2팩 이기는 한데 이 2개일 때에는 뭐로도 얘를 계산할 수 있다? 조합. 조합으로도 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니? 조합으로. 왜? 이 OC의 의미는 뭐냐면은 5자리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2가 들어갈 2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로 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2가 여기 들어갔다. 나머지는 뭐 어떤 숫자로 채우면 돼? 1로 채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2종류일 때에 한해서는 조합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조합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게 지금 조합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야. 종류가 동그라미, 네모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팩 나누기 4팩, 2팩이라는 저 경우의 수는 요거는 이제 그냥 그 6개의 자리 중, 뭐, 네모가 들어갈 2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인, 뭐, 6시 2, 6시 4로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편의상 6시 4라고 해볼게. 자,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결과적으로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겁니다. 조합으로 바꿔서. 그러면은, 어떻게 조합으로 바꿔줘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볼 건데, 자, 이것만 보시면 돼. 결국에는 지금, 이 뒤에 오는 수를 관찰해 보시면 뒤에 오는 수는 이제 횟수였단 말이지. 그거를 몇 번 골라야 되는지. 근데 이 횟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
이 6자리 중 동그라미, 즉 문자가 오는 자리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로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사실 똑같습니다. 분홍색은 사실 똑같아요. 분홍색은. 근데 이 앞에 6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냐. 지금 문자 세 종류에다가 문자가 이제 선택되는 횟수가 4개니까 얘네 둘을 기본적으로 동시에 봐줘야 되는데 사실 이 네모가 2개인 이유는 문자 사이의 경계를 의미하니까 아까 빼기 1을 했었잖아요. 빼기 1을.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자의 종류가 몇 개인지에서 빼기 1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곧 뭐가 되는 겁니까? 네모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네모의 개수를 이제 썼고 그 다음에 문자를 고르는 횟수에 해당하는 요 뒤에 있는 숫자 4를 여기서 이렇게 이제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요렇게 정리하면은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꾸는 방법은 뒤에 숫자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 앞에 숫자는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다음에 빼기 1까지 한번 더해주는 거야. 빼기 1까지. 빼기 1의 의미는 그 문자의 경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 더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빼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화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고르는 중복조합 NHR은 결국에 이 동글뱅이 문자의 횟수는 그대로 쓰는데 그 문자 사이의 경계는 하나 빼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NHR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얘는 이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나누기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어서 조합으로 바꿔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꾸는 방법은 앞뒤 더하고 빼기 1 그게 앞에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게 중복이 허용이 되면요 고르는 횟수가 사실 별 제한 조건이 없거든요. 고르는 횟수가. 자, 그래서 만약에 문자의 종류가 방금 전 문제처럼 이제 3종류밖에 없어. 자, 방금 전 문제는 3종류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자, 문자가 만약에 3종류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복이 안 됐다라고 가정해봐. 중복이 안 돼. 문자가 3개밖에 없는데 중복 허용 안 하고 4개를 고를 수가 있을까? 네, 안 돼요. 문자를 중복해서 선택을 못하면은 최소 빵번에서 최대 3번까지밖에 선택을 못해. 근데 중복이 허용이 되면은 그런 제한 조건 없이 막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이 이제 없다라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합은 기본적으로 뒤에 게 더 클 수가 없지만 중복 조합은 그런 게 없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별 제한 조건이 없다. 막 뽑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수학 하에서 배웠던 거랑 전 시간에 배웠던 중복 순열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구별을 좀 해보실 건데 우리는 결국에 이 나열을 해야 되는지 순서를 생각한다라는 거는 얘는 이제 나열을 이제 하냐라는 거예요. 이제 나열을 이제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나열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중복이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순열인지 혹은 조합인지를 캐치해야 돼야 되거든요. 자, 중복이 허용이 되지 않는데 순서를 고려한다, 나열을 한다. 이거는 일반 순열입니다. NPR입니다. NPR. 근데 만약에 중복까지 허용이 된다. N-R인 중복 순열이 돼야 되겠죠. 중복 순열.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선택만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조합입니다. 조합. NCR. 중복이 허용이 안 되면은 얘는 그냥 조합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냥 조합으로. 허용이 된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NHR 중복 조합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복 조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문제를 이제 봤을 때 중복이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를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보실 건데
자,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이게 구별해내는 거야. 자, 후보가 4명의 출마 선거가 있는데 유권자가 뽑을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9명이 있다. 근데 그 9명은 한 명한테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9명의 사람이 이 어떤 4명의 후보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누가 누굴 이제 가리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이제 해보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이제 하는 상황인데, 자,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고,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로 이제 경우의 수가 지금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기명투표야. 기명투표가 뭡니까? 기명이 뭐니, 기명. 이름 적는 거. 그 이름 적으면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죠? 무기명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기명투표는 이겁니다. 얘는 씁시다. 이건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순서를 이제 고려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순서를 고려한 거. 예를 들어서, 자, 4표, 3표, 1표, 1표 받았다라고 해봐, 이제. 그러면은, 기명투표에서는 이 4표도 누구한테 표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제. 뭐 이제 이 4사람한테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다른 4사람한테 받을 수도 있잖아. 기명투표는 그걸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경우의 수는 이 유권자가, 자, 얘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자, 두 번째 유권자도 4가지 아니겠어? 다 4가지씩 공평하게 나오는 겁니다. 4, 4, 4, 4, 4, 4 나오는 거야. 그럼 중복순열의 경우의 수로 몇 파이 몇이라고 쓸 수 있을까, 얘는? 자, 이거 4파이 9입니까? 9파이 3입니까, 이거? 네, 이거 구별 잘해야 돼요, 이거. 자, 고를 수 있는 게 앞에 왔어야 돼. 지금 이 후보를 고르는 거니까, 후보를 고르는 4가 앞으로 와줘야 되고, 그 고르는 횟수가 뒤에 와줘야 됩니다. 자, 전 시간에 했지만은 항상 이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은 앞에가 고를 수 있는 것의 개수, 뒤에는 그 것을 고르는 횟수를 의미하는 거야. 횟수. 대상의 개수. 뒤에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복순열 거듭제곱으로 4의 9제곱으로 그냥 표현이 되죠. 그냥 이렇게 그냥 냅둡시다. 4의 9제곱으로.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로 넣어봅니다. 무기명 투표. 방금 전과는 좀 다르게 무기명 투표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첫 후보는 4명한테 표를 받았는데 이 위에 4명한테 받은 거, 밑에 4명한테 받은 게 구별이 아까 됐었지만 지금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야. 무기명일 때에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뽑든 밑에 4명이 얘를 뽑든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제. 나열을 안 하는 거란 말이지. 이때는 그냥 유권자 입장에서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거든, 선택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조합으로, 나열을 하지 않는 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똑같은 후보, 여러 사람이 또 뽑을 수 있는 거니까 중복 조합으로 보는 겁니다. 중복 조합으로. 그래서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인 4H9라고 이제 우리가 해줘야 돼요. 4H9. 고를 수 있는 후보가 4명인데 그 후보를 중복을 허용해서 9번 선택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9번이 다 똑같이 취급이 된다라는 거야. 무기명 투표, 구별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9번이 다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겁니다. 기명 투표, 이게 9번 고르는 거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다 다르니까 이름을 적어서 했었어야 하니까 이 9번이 다 구별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9번의 구별이 다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경우수 작성했냐? 더해서 빼기 1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4 플러스 9 빼기 1C 9. 12C 9로 계산하셔가지고 12C 3이랑 같죠?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계산해보시면은 얘는 이제 220인가 나올 거거든요, 이제 해보시면. 2 해가지고요. 220으로 답을 대주시면 됩니다. 220으로. 이 차이가 있어요.
기명투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순서까지 고려한다. 무기명투표 구별이 안 돼요. 중복순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중복조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부가 설명을 하면은 중복순열은 그 9번 고르는 그 횟수 자체들이 다 이제 구별이 된다. 다르다. 라는 거야. 얘는 다 다르다. 물론 앞에 있는 것도 다 다른 겁니다. 얘도 이제 다른 이야, 다른. 근데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후보 4명은 당연히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 중복조합에서 고르는 횟수는 다 똑같이 처리됩니다. 다 같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요거 구별 잘 해줘야 돼. 구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 해주시고. 중복순열에서는 얘가 다 구별이 되나, 중복조합에서는 얘가 다 구별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정리를 여기까지 하시고, 넘어가면 이제 2번입니다, 2번. 자, 얘도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 지금 색깔이 있는 공이 몇 종류가 있니, 지금? 지금 3종류가 이제 있는데, 각각의 공이 5개씩 들어있대, 5개씩. 근데 7개의 공을 좀 꺼낼 건데, 총 그러면은 5개에서 15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개 꺼내는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하나씩은 좀 포함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7개 꺼낸 거에 그 모든 색이 다 하나씩은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이걸로 보자, 이제. 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 그 다음에 이제 검이 있어. 자, 5개씩 들어있습니다, 5개씩. 자, 그러면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 공의 종류는 몇 가지? 3가지지. 그리고 당연히 이 공들은 같은 색의 공은 이제 서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이 종류를 고르는 겁니다. 종류. 색깔의 종류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그 색깔의 종류를 이제 선택하는 건데, 당연히 그 똑같은 색깔을 여러 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복이 허용이 되는 상황이야. 중복이. 그러면 내가 고를 수 있는 색의 종류가 3가지. 3H로 일단은 들어가는 거고, 3H로.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냥 7개를 만약에 그냥 뽑아라 라고 했다면은 내가 그 선택을 일단 해서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하는 횟수가 이제 7번이다라는 의미여서 3H7이라고 이제 경우의 수를 쓰면 되거든. 고를 수 있는 종류가 3가지 종류. 근데 그 종류를 고르는 작업을 7번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고르는 횟수가 7번이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이 경우의 수가 답은 아니고, 왜냐하면 조건이 좀 더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까지 나와 있었으면 이제 그냥 3H7이 맞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게 각 색깔의 공이 다 하나씩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봐주시냐면은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하나씩은 이제 포함이 된다. 이거는 미리 한 개씩 선택해 놓는 거야. 미리 한 개씩 선택을 해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은 이 조건은 만족을 하도록 미리 하나하나 선택해놔. 그러면 이제 각 색깔의 공이 몇 개가 남았니, 이제? 4개가 남았죠. 그러면은 문제가 좀 바뀌는 거야, 이제. 각 색깔의 공이 지금 이제 4개씩 들어있는데, 이제. 우리는 적어도 하나씩은 미리 꺼내놨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막 그냥 꺼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를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고를 수 있는 종류는 그대로 3가지야. 그런데 내가 원래 7번 선택해서 이제 꺼내는 거였는데, 그 7번 중에서 얘 한 번 미리 고르고, 얘 한 번 미리 고르고, 얘 한 번 미리 골라준 거야. 몇 번 골랐습니까? 3번 골랐죠. 그러면은 앞으로 몇 번 더 고를 수 있니? 앞으로 몇 번 더 고를 수 있니? 앞으로
몇 번 더 고를 수 있니? 4번 고를 수 있니? 이미 3번 골랐으니까. 그래서 3H7에서 이미 3번을 골랐으니까 3H4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3H4로. 자, 그럼 얘는 그냥 이제 바꿔서 둘이 더해서 빼기 1로 계산해 주셔가지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6C4가 6C랑 같아서 얘는 계산해 보시면은 15가지가 나올 겁니다. 15가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를 수 있는 종류의 그 개수가 앞에 오는 거고, 그 고르는 횟수가 뒤에 오지만 얘는 제약 조건이 있다. 미리 하나씩 뽑아라.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제외하고 남은 만큼만 앞으로 더 뽑자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만큼만 앞으로 더 뽑으시면 되고, 남은 만큼만 더 이제 앞으로 뽑아 놓자.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더, 요거 하나 좀 얘기할게.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게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처음에 공이 이게 몇 개 있었는지가 주어졌거든요, 이제. 근데 문제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몇 개라고 안 주고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줘.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몇 개의 공이 있었는지 상관없이 그냥 막 꺼내면 돼요. 왜냐면 무수히 많으니까. 근데 공의 개수가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4번 고르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4개를 다 고를 수도 있는 거거든. 뭐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 사실 알고 보니까 빨간색 공이 이제 하나가 사실 더 부족한 거야, 남들보다. 이런 상태인 거야. 이런 상태. 그럼 보세요. 우리는 애초에 빨간 공이 4개부터 시작했으면은 일단 조건 만족하려면 분홍색 조건 하나씩은 뽑아 놔줘야 되니까 앞으로 빨간색은 3개 뽑을 수 있고 나머지는 4개 뽑을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경우의 수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3H4라는 경우의 수에는 이 빨간색을 4번 고르는 경우의 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4번. 하나, 둘, 셋, 4번 고르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는 실제 공의 개수가 3개란 말이지. 4번을 고를 수가 없어, 빨간색을. 그래서 공의 개수에 좀 차등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서 이제 여사건으로 이제 실제 4번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4번 선택했다라고 이제 가정한 경우의 수만큼을 빼주셔야 돼요. 근데 4번 선택한 경우의 수가 뭐냐? 그건 그냥 이거야. 그냥 빨빨빨빨 뽑은 그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실제로는 빼서 계산을 하는 거야. 한 가지만 빼서. 그래서 초기 공의 개수가 좀 중요하다. 초기 공의 개수가. 아시겠죠? 네. 그냥 막 해도 되는 상황도 있고 부족한 상황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상황도. 그럼 여기서 자, 좀 더 어렵게 가볼까? 만약에 공이 하나 더 없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3H4라는 경우의 수에 얘를 4개 고르는 경우의 수, 이거 안 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얘를 3개 고르는 경우의 수도 안 되지. 그럼 그것까지 더 고려해줘야 되는 거거든? 2개밖에 없었다. 4개 고르는 경우의 수, 빨빨빨빨 하나 더 제외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얘를 3개만 고르는 경우의 수도 빼줘야 됩니다. 근데 얘를 3개만 골랐다는 얘기는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거에서 하나 골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빨강색을 이제 3개 골랐다는 얘기는 파란색을 하나 골랐을 수도 있고, 혹은 빨간색 3개를 이제 고를 때 저 검은색을 하나 고를 수도 있으니까 요 2가지 조합에 대해서 더 빼줘야 되는 거야. 요 2가지 조합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사건을 좀 굉장히 신경 써서 보여주셔야 돼요. 여사건을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 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3번입니다. 필수예제 3번. 자, 중복조합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인데, 자, 저거를 전개하면 항이 도대체 몇 개인가? 라는 거거든요. 저걸 전개하면은. 자,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이제 5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하나씩 막 골라가지고 다 곱할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곱할 건데,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고 그랬어.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결국에 얘를 이제 만약에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 중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요런 항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런 항도. A의 1제곱, B의 제곱, C의 1제곱, D의 1제곱. 요런 항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A의 세제곱, B의 제곱 요런 것도 들어있을 수 있고 요런 서로 다른 항이 몇 개이냐라는 거거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제 결국 그거지. 이 전개식이라는 거는 사실 얘들아 그런 거 아니니? 전개식은 일단은 5개를 지금 곱해야 되는데 2개만 일단 해볼게요. 이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또 이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선택해가지고 선택한 것들끼리 다 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선택을 이제 할 때 A를 이제 몇 번 선택하느냐, B를 몇 번 선택하느냐, C를 몇 번 하느냐, D를 몇 번 하느냐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고를 수 있는 문자는 A, B, C, D 4종류야. 근데 고르는 횟수는 이게 5제곱이다 보니까 5번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경우의 수를 4H5라고 볼 수가 있어요. 4H5.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A, B, C, D 4개다. 근데 그 4개 고르는 그 작업을 5제곱이니까 5번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야. 5번. 4H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H5. 4H5라는 그 경우의 수 중에서는 이제 A, B제곱, CD도 있을 것이고 A 세제곱, B제곱 이런 것들도 다 숨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4 더하기 5-1C 5이기 때문에 얘는 85가 되죠. 그래서 83입니다. 56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56. 아시겠습니까 이거? 네. 항의 개수로 고를 수 있는 건 4종류. 근데 그 고르는 거를 종복을 허용해서 5번 선택한다. 종복조합의 의미로 만들 수가 있고요. 종복조합의 의미로. 여기까지 다 쓰시고. 아, 쟤는 그래서 종복조합이구나. 라는 것이고. 종복조합이구나. 그 다음. 자, 요거. 별표. 2개 칩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 이거. 정말 중요하다. 옛날에는 정말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온 유형인데 요즘에는 막 엄청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근데 내신에서는 이건 빠뜨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 보시면은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거든요. 자, 종복조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종복조합의 의미는 그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그럼 봐봐. 이게 더해서 이제 9가 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란 얘기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0 이상의 정수입니다. 0 이상의 정수. 0, 1, 2, 3, 4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조합이겠지? 예를 들면은 뭐 6, 2, 1, 그 다음에 8, 1, 0 이러한 조합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조합들이. 자, 그럼 쟤들은 어떻게 좀 구해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이제 요거야. 뭐냐면은 이 문자를 고르는 횟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621의 의미는 X를 6번 선택했고 Y를 2번 선택했고 Z를 1번 선택했다라는 의미로 보고 810은 X는 8번 선택, Y는 1번 선택, Z는 빵번 선택의 의미로 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를 수 있는 문자가 몇 종류? 3종류야. 근데 그 고르는 거를 몇 번 해줘야 돼? 9번 해주는 거야. 9번. 그래서 이 A라는 경우의 수 자체의 의미가 3H9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3H9를 의미한다. 3H9 자체가 이제 X, Y, Z 중 9번 선택을 이제 해주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B야, B. B는 자연수의 순서상이거든요. 자연수는 1부터 가능하니까 X, Y, Z가 최소 1 이상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고르는 횟수, 요 관점에 맞춰서 보면은 X, Y, Z는 최소 한 번 이상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 문제처럼 한 번 반드시 선택이 돼야 된다면은
미리 한 번씩 선택을 해놓는 겁니다. 미리 한 번씩. 그러면 X 한 번, Y 한 번, Z 한 번 이렇게 선택해놓게 되면은 앞으로 몇 번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거니? 앞으로. 원래 9번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 근데 한 번 선택을 3개를 해놓으면은 앞으로 몇 번 더 선택? 6번 선택 맞습니까? 6번? 그러니까 얘는 3H 전체 9에서 3을 뺀 6번이라고 보는 겁니다. 6번. 3H6이라고 보는 거야. 3H6. 3H6이라고 보는 겁니다. A, B, C를, X, Y, Z를 이제 미리 하나씩 골라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6번만 더 골라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답은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바꿔서 계산하시면은 3 플러스 9 마이너스 1C 9 해서 11C 9인데 얘는 11C 2와 같으니까 계산해보시면은 55가 나오고요. 자, 3H6 같은 경우에도 이제 3 플러스 6 마이너스 1C 6이 돼가지고 8C6입니다. 8C2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해보시면은 28을 답으로 이제 해주시면 돼요. 28을. 자, 근데 이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정석인데 그 내가 지금 쓰는 풀이도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 좀 잘 봐. 이거 좀 어려워. 뭐냐면은 지금 이 B의 상황에서는 이제 B의 상황에서는 A는 최소 1 이상, B도 이제 최소 1 이상, C도 이제 최소 1 이상이었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중복조합, 이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 선택을 몇 번 하느냐, 횟수, 요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얘들아, 횟수는 최소 몇 번부터 가능하니? 횟수. 선택하는 거는 최소 몇 번부터 선택할 수 있니? 0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예 안 고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의 이런 경우의 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미하는 정수였으니까 x가 0 이상, y가 0 이상, z가 0 이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중복조합은 고르는 횟수가 빵번부터 가능한 거야. 빵번부터.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번부터 가능하다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등식의 범위로 조건을 작성해 볼 수 있는데 자, 얘네를 이렇게 바꾸어 볼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지금 지금 A, B, C가 아니라 X, Y, Z죠? X, Y, Z로 좀 수정을 할게요,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은 그 새로운 문자 X'을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을 미리 선택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X, Y, Z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 플러스 1의 의미는 미리 한번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치환해놓고 보면은 얘네를 여기다 대입해요. 대입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따라서 이거 x 프라임 플러스 1 여기 들어가지. 그러면은 1을 날라가가지고 범위 요거 맞니? 요거 맞니 범위? 여기 그대로 들어가면은 y 프라임도 여기 들어가면은 y 프라임이 0 이상 나오고 얘도 대입해주시면 z 프라임이 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요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기본적인 중복조합은 0으로 세팅이 돼야 중복조합이야. 최소 횟수가 0번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범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x, y, z를 이렇게 조금 치환을 이제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를 이 x, y, z를 저식에다가 넣어봐. 저식에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넣어주게 되면은 넣어주면은 이제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z 프라임 플러스 1에서 얘가 이제 9니까 1을 3개 다 넘겨주면은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이 6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프라임들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 이상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보고 바로 그냥 중복조합으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3H6으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미리 한 번은 선택해놨고 이 프라임의 의미는 한 번 선택한 이후로 추가로 선택하는 횟수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추가로 선택하는 횟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중복조합을 이제 계산할 때 0 이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지 문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보고 중복조합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바로. 사실 이 A 할 때에는 당연히 0 이상이니까 바로 중복조합으로 사실 썼던 거야. 사실은. 자, 그럼 이게 문제가 이제 응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수의 순서쌍이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 자연수의 순서쌍. 그러면은 문제를 얘를 쬐끔 바꾸는 거야. 쬐끔. 어떻게 바꾸냐. 좀 어렵게 바꿉니다. X가, 봐봐. 얘는 0 이상이거든. 근데 Y는 1 이상, Z는 마이너스 2 이상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라고 이제 만약에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이게 0 이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그거를 보고 중복조합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일부 0이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방금 전처럼 치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해볼 거거든. 자, 일단 뭐 X를 바꿀 필요 없긴 한데 그냥 문자만 표현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Y는 1 이상이니까 최소 한 번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볼게.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2 이상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2번 선택한다라는 거죠. 의미가 조금 안 와닿죠. 그죠? 그냥 일단 식은 작성할게요.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숫자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 프라임들은 범위가 다 이제 어떻게 나오겠니? 프라임들은 범위가. 위에다가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프라임은 당연히 0 이상, 여기서 프라임은 0 이상, 얘도 넣어보시면 프라임은 이제 0 이상으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그 x, y, z 치환한 것들을 여기 식에다가 넣어봐, 이제.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z 프라임 마이너스 2가 9다라고 나올 거 아니야? 이 숫자 계산해서 넘겨주시게 되면은 마 1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10이 되는 겁니다. 10.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0 이상으로 세팅이 됐구나. 그러면은 이거 3H 12구나. 고를 수 있는 게 세 종류인데 10번 고른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고르는 횟수를 이제 우리가 다 0번으로 이제 세팅해 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선 당연히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문맥을 이제 보고 이게 0번 이상인가라는 걸 캐치를 해서 작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0번 이상인데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5번을 이제 볼 건데 5번. 자, 정리하시고 5번은 요거는 이제 우리 수학하에서도 사실 이런 거 이제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수학하에서도 보시면 자, 봅시다.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저런 것들을 만족하는 걸 구해봐라. 얘들아, 함수의 개수가 처음에 이제 나와 있어. 함수의 개수가 이제. 자, 이게 일단은요. 그래서 X가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를 이제 가리키는 1, 2, 3, 4가 있거든요. 얘들아, 우리 옛날에 수학하에서 함수는 조건이 어땠니? 함수는 항상 어땠어? 화살표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기만. 그럼 얘는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얘는 5가지. 얘도 몇 가지? 5가지. 얘도 몇 가지? 5가지. 그러니까 5의 세제곱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였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중복순열이었던 거야. 중복순열. 중복순열로서 우리가 이제 5파이 3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이 5의 세제곱이구나. 125 라고 답을 그냥 저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125.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이게 IJ가 다르면은 그 다른 것들이 가리키는 함수값도 다르다라는 거거든. 이건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거 1대1 함수였습니다. 1대1 함수. 얘는 이제 순열이면서요. 얘는 그냥 1대1 함수였습니다. 1대1 함수 조건. 그러니까 같은 거를 여러 개 가리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여가지고요. 얘는 그냥 5P3으로 우리가 계산해줬을 때요. 5P3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가지고 이제 얘는 60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5가지, 그 다음에는 앞에 거 가리킨 거 제외한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한 가지씩 막 줄어 나갔었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보시면은 이번엔 대수관계가 나와 있는 거였거든. 이것도 우리 그 수학하에서 했었는데, 자, 큰 게 더 함수값도 크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이 공역에서 이제 세 개의 원수를 결정해 주면은 뭐가 뭘 가리킬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였어. 큰 게 큰 거, 그 다음 게 그 다음 거, 가장 작은 게 가장 작은 거. 대수관계가 딱딱딱 정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조합입니다. 조합. 5C3으로 볼 수가 있어요. 5C3. 계산하시면 10이 나올 것이고. 자, 4번은 이제 잘 보시면 함수값에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이제 그 대수관계를 기본적으로 만족하긴 할 건데, 같은 거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같은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는 방금 전 3번이랑 비슷한 의미야. 이 5개 중 3개를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게 되면은, 뭐가 뭘 가리킬지는 대수관계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으면은 가장 큰 게 이제 요거 하나, 가장 작은 나머지 2개가 요거를 이제 가리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중복 조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등호가 들어간다. 함수값에 등호가 들어간다. 중복 조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5H3이야. 계산해보시면 5 플러스 3 마이너스 1C 3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7C 3이죠. 35가 나옵니다. 35. 일단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항 정리를 이제 볼 건데요. 이항 정리. 자, 이항 정리. 이항이 뭘까? 이항.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항이 뭘까? 네, 저거 항이 2개라는 얘기입니다. 이항 정리. 항이 2개. 그러니까 보시면 괄호 안에 항이 2개입니다. A, B. 항이 2개거든요. 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를 해볼 건데, 이거는 우리가 수학상 맨 처음 할 때 뭐 배웠던 공식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뭐 요거다 라는 거거든, 이제. 요거다. 근데 너네 혹시 4제곱 한번 너네 계산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니? 나는 A 플러스 B의 4제곱을 계산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항 앞에 개수들이 있는데 개수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까지 기억이 잘 안 나죠? 자, 우리가요, 어떤 전개식의 각 항의 개수를 이 C, 조합을 이용해서 다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애초에 조합의 의미가 뭡니까? 조합은 이제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항 전개하는 것도 얘들아 생각해봐. 요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림을 보시면, A 플러스 B 3개 곱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 2개 중 하나 고르고, 또 하나 고르고, 또 하나 고르고 해서 다 전개를 해주는 거잖아, 원래.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선택하고, 뭘 선택하고, 뭘 선택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할 거란 말이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근데 그 개수는 그럼 어떻게 결정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항이 2개일 때 한해서야, 항이 2개일 때. 왜 항이 2개일 때냐? 우리 아까 첫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할 때 종류가 2개면은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A 플러스 B의 전개식 중 이 A 제곱 B의 개수 3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A 제곱 B가 나오려면은 말 그대로 이 그 인수 3개 곱할 때 A 2번 선택하고 B 1번 선택하면 되죠. 그런데 그 B 한 번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B를 여기서 선택했다. 나머지 2개는 뭐 선택하는 거겠니? 자동적으로 A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그럼 이 3개의 인수 중 B는 도대체 어떤 거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지 이 3개의 인수 중 하나를 이제 골라주는 거야. 3C1로 어떤 인수가 B를 선택하는 것인지를 고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A로 채우면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B를 선택했다. 나머지 A로 채우고 가운데 선택했으면은 앞뒤 A로 채우고
맨 앞에 선택했다. 나머지 두 개 A를 선택하면 됩니다. 결국 총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3A 제곱 B라고 우리가 경우수를 볼 수가 있어. 일일이 이제 확인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으로. 자, A 제곱 B의 개수는 그 A 플러스 B 요 똑같은 인수가 3개 곱해져 있는데 A를 2번 선택, B를 1번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자, 이는 조합의 수 3시 1과 같다. B의 포커스를 두면은 B를 1번 선택했다라는 의미로서는 3시 1로 일단 생각할 겁니다. 물론 A를 선택했다라는 의미로 3시 2로 해도 값은 달라지진 않는데 이 뒤에 거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게요. 뒤에 거. 자, 이를 통해서 이 나머지 항들의 개수, A 세제곱, AB 제곱, B 세제곱의 개수들을 한번 조합의 수로 표현해 보게 되면은, 얘들아, A 세제곱은 뒤에 있는 B를 아예 선택 안 한 거지. 총 인수가 3개가 있는데, 뒤에 B를 선택한 인수는 하나도 없다. 라고 보는 거고, AB 제곱, 쟤는 이제 A 한 번, B 2번 고른 건데, 뒤에 있는 B를 2번 선택했다. 즉, 3개의 인수 중 B를 선택한 인수가 2개다라는 의미. B 세제곱, B를 3번 다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3개의 인수 다 B를 선택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전개식을 저 조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것이고요. 조합을 이용해서. 일반화를 합니다. 방금 전에 세제곱이었지만은 이제 n제곱으로 일반화해. 자, 일반적으로 이 n제곱을 전개를 할 때에 A의 n-r제곱, B의 r제곱은 일단 A 플러스 B가 n개가 곱해져 있는데 그 n개 중에서 r개는 뒤에 거 B를 선택하는 거다. 그럼 나머지 n-r번은 A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개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총 n개의 인수 중 그 B를 고르는 횟수가 r번입니다. 즉, 요 A의 n-r, B의 r제곱이라는 요 항의 개수가 NCR이라는 얘기입니다. NCR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A 플러스 B n개 중 B를 r개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즉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조금 몇 개만 나열해 보시게 되면은, 자, 맨 처음에 A의 n제곱부터 써볼게. A의 n제곱. 자, 그러면은 B를 선택 안 했어. 뒤에 거 선택 안 했으니까 n개의 인수 중 뒤에 B를 하나도 선택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의 n-1제곱, B의 1제곱일 텐데 얘는 n개의 A 플러스 B 중 B 하나 선택한 인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A의 n-2라는 거는 B의 제곱인 것이고 얘는 뒤에 있는 거를 2번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 나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쭈루루룩 만약에 써 나갔을 때 맨 뒤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그 n개 다 B를 선택한 거니까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들을 작성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나타낸 거를 이항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항 정리. 항 2개짜리에 대해서 저 전개식을 이제 딱 풀어서 정리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 각각의 개수 있잖아, 개수. 얘가 이제 이항 정리를 이제 이용해서 나타낸 개수다라고 해가지고 이항 개수라고 합니다. 이항 개수. 이항 개수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A 플러스 B의 n제곱인데 그 중에서 B를 R번 선택하면 A는 나머지 n-R번 선택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항 개수가 NCR로 표현이 됩니다. 요 항 자체를 우리가 이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수1에서 수열할 때에도 일반항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일반화한 표현항이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R번이라고 일반항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게 일반항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그 NCR이라는 거는 앞에서 뒤에 거를 뺀 NCN-R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가 얘네는 같아야 될 거야. A의 n-R, B의 R이랑 A의 R, B의 n-R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개식을 이제 쭈르륵 나열해 보면은 결국에 앞뒤 그 개수가 대칭인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거야. 대칭인 모양.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개식 했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뭐였니, 이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게 개수가 관찰해보시면은 대칭입니다. 1, 2, 1. 가운데항 기준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 또한 우리 그 전개식이 이제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었으니까 얘도 개수가 대칭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수가 대칭으로. 숫자가 대칭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교육과정 외 내용이고 다항 정리거든요. 시험에는 사실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안 나올 거긴 한데, 이제 아까 거랑 연관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자, 아까는 항이 2개였지만은, 이번에는 항이 3개 이상일 때를 한번 확인해 볼 거거든. 예를 들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이야. 자, 그러면은, 그 놈의 어떤 특정 항, A, P, B, Q, C, R이라는 그 특정 항의 이항계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항이 이제 3개 이상일 때. 이건 어떻게 봐주시면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A를 내가 P번 선택하고, B를 Q번 선택하고, C를 이제 R번 선택을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를 이제 P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Q를 이제, B를 이제 Q번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이제 R번 선택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 세 종류의 문자가 이제 나열이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얘는 이제 전체 n개의 인수가 있다. 그러면 n 팩토리얼 나누기 p 팩, q 팩, r 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p 팩, q 팩, r 팩,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우리가 이항계수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이 만약에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은 A, B, C의 세제곱의 개수가 도대체 무엇일까? 요걸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럼 요걸 찾고 요거 말고 제곱으로 합시다. 요거를 찾고 싶거든. 그러면은 이제 얘가 5개 이제 곱해져 있을 거냐, 5개. 그럼 그 5개 중에서 이제 어떤 거는 A 한 번 고르고, 어떤 거는 B 2개 고르고, 어떤 거에서는 이제 C를 이제 골라내주는 걸 이제 할 건데,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렇게 다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A 고르고, 여기 인수에서는 B 고르고, 뭐 여기서는 C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 아니야. 이것들을 이제 나열한 경우의 수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이제 여기에서는 5팩 나누기 B 2개 중복, C 2개 중복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방금 이항 정리는 조합으로 표현했지만은 내가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두 종류일 때에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아까 전에 본 이항 정리도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는 건데, 그거는 특정 이제 두 종류일 때에 한해서 조합으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조합으로. 그래서 여기다가는 저걸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n 팩토리얼 나누기 이제 p 팩, q 팩, r 팩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고, 그 다음 자, 요걸 봅시다. 자, 요거. 자, 이거 별표 하나 칩시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인데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거야. 자, 이 전개를 해볼 건데, 이제, x 4제곱의 개수가 54일 때 a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거거든? 쟤를 전개하다 보면은 x제곱이 있나 봐요. 그 개수가 54가 되고 싶대.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자, 봐봐. 우리가 원래 얘를 전개할 때에는 그 4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건데, 그러면은 얘를 몇 번 선택하고, 얘를 몇 번 선택해줘야지만이 이 x제곱의 개수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 이거 몇 번씩 선택해 줘야 될 거야, 이거? 몇 번씩? 몇 번 선택해 줘야 되니, 저거? 앞에 거, 뒤에 거를 이제, 자, 얘를 2번 고르고, 얘를 2번 골라주시게 되면은, x제곱이 나오거든요? x제곱이. 그러니까, 얘는 한번, 그냥 전개식 한번 써봅시다, 이제. ax제곱 플러스 x분의 1, ax제곱 플러스 x분의 1,
ax제곱 플러스 x분의 1 ax제곱 플러스 x분의 1 요것들을 싹 다 정리를 해주면 자 ax제곱은 두 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분의 1을 두 번 선택해가지고 걔네들을 한번 전개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ax제곱이 이제 두 개 곱해지고 뒤에 있는 x분의 1이 두 개 곱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 x제곱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까? 여기 형태에서 x 4제곱에서 x제곱으로 나누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x제곱이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항계수 적어줄 겁니다. 우리 총 4개의 인수가 있었는데 이제 뒤에 거 기준 뒤에 거를 두 번 고르는 거니까 4시 2에다가 앞에 거 2번 뒤에 거 2번 2라고 써주시면 x제곱의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이고요. a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 계산하시면은 x제곱이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개수가 6a제곱이 54구나. 그러면 a제곱이 9니까 a를 3이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a를 3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앞에 거를 몇 번 고르고 뒤에 거를 몇 번 골라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찾고자 하는 그 개수가 나오는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몇 번 골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줘야 돼. 몇 번 골라야 돼. 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몇 번 골라야 되나. 그럼 이게 좀 보입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요 4제곱의 전개식인데 앞에 거를 도대체 몇 번 고르고 뒤에 거를 몇 번 골라줘야지만이 저게 나오는지 좀 보이십니까? 이게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이 좀 많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은 그래도 하는 방법이 있어.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자, 보세요. 자, 이게 도대체 나는 얘를 몇 번 고르고 얘를 몇 번 골라야 곱해서 이게 나오는지가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풀이야, 이제. 뭐냐면은 그냥 일반화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 일반화한 식. 아까 이 전개식에 일반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거랑 뒤에 게 있을 때 일단 자, 조금만 더 널찍하게 쓸게요. 자, 앞에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게 이제 있는데 자, 뒤에 거를 기준으로 해볼게. 뒤에 거를 R번 고르면 앞에 거는 몇 번 고르는 거니? 이 상황에서는 4-R번 고르는 거 맞니? 전체 고르는 횟수는 전체 4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식을 세우면은 4CR이라고 이항계수 작성할 수 있지. 일단은 일반화한 식으로 써봐. 일반항으로 써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딴 거는 다 이제 그냥 제쳐두고 이 차수만 먼저 맞춰봐. 차수만. 이거 x제곱을 또 4-R번 하는 거니까 2 곱해주면은 8-2R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x분의 1은 이거 역수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지수를 이제 합쳐봐, 이제. 그럼 8-3R이라고 일반항 표현할 수 있지. 우리는 x제곱이 되는 걸 찾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지수끼리 이제. 그러니까 8-3R이 2다 라고 해주셔서 넘어가시면은 R이 2가 나와줘야 될 거야. 즉 뒤에 거를 두 번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화로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 보이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안 보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자. 그 다음 자, 이제 7번은 이제 저 전개식이 있고 x 플러스. 자, 이거 보시면 자, 이 전개식에서 x 5제곱이 어떻게 나오는가 라는 거거든요. 일단 좌우변의 최고 차수를 한번 좀 볼 건데 3차, 4차씩일 거야. 이제 최고 차수는. 그러면은 좌변을 왼쪽에 있는 거 먼저 기준으로 하면은 자, 왼쪽에 있는 게 자, 여기서 만약에 최고 x 세제곱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5제곱이 만들어지려면은 뒤에서 x 몇 제곱 나와줘야 되니? 2제곱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차수를 조금 조절을 해볼 거야. 여기서 이제 차수 하나 줄여가지고 x제곱이 만들어진다. 뒤에서 몇 제곱 나와줘야 됩니까? 세제곱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x 1제곱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뒤에서는 4제곱이 이제 나와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차수가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5제곱이 만들 수 있는 그 경우를 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의 그 각 항의 개수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돼요. 각 항의 개수.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x 세제곱이 만들어지고 뒤에서 x 제곱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여가지고 개수를 작성해 보시면, 자, 앞에 거. 자, 이제 x를 이제 3번 골랐으니까 이제 뒤에 있는 거는 한 번 고르는 것이고, 그러면 총 3개의 인수 중 뒤에 있는 거는 한 번 고르는 겁니다. 곱하기. 뒤에서 x 제곱이 만들어지려면은 앞에 거를 2번 골라주시고 뒤에 거는 남은 2번 골라주시는 건데, 이거는 42라고 이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요 계산을.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자, 이게 3이 6x 세제곱 곱하기, 자, 이게 6, 4, 24거든요. 24x 제곱이니까 144. x의 5제곱이 일단 나옵니다. 일단. 여기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 똑같이 작성하면 되거든요. 자, 이거 x제곱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뒤에 거 한 번 고르는 거죠? 뒤에 거가 한 번, x제곱. 여기 좀 잘못, x세제곱이니까 뒤에 거를, 여기 빵번이죠, 빵번. 여기 좀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뒤에 게 빵번, 앞에 게 3번이니까 여기가 이제 없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없는 게. 그냥 3c0의 x세제곱, 요거 좀 수정 좀 해주겠습니다. 자, 3c0의 x세제곱. 그러면은 앞에가 이제 그냥 3이 되는 거니까 요거 좀만 수정할게요. 3. 그러면은 얘가 이제 74, 1이니까 1이죠. 그냥 24네요. 자, 이렇게만 그냥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이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x 제곱이 만들어지려면은 뒤에 거 한 번이니까 요게 3c1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2를 제곱 곱하기 뒤에 거 세제곱. 그럼 x가 3개 마이너스 2가 하나니까 x가 3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가 이제 하나.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얘는, 자, 3이 6x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이 마이너스 8 x 세제곱이 나오니까 이제 8, 6에 48 마이너스 48 x의 5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x가 나온다. 그러면은 뒤에 거 2번 고르는 거거든요. 3c 곱하기 이제 x가 한 번, 뒤에 게 2번, 이렇게 나오고. 자, x 4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2를 아예 안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써주시게 되면은, 자, 이게 4, 3, 10이거든요. 12x 곱하기 x 4제곱 해줘가지고 12x의 5제곱입니다. 10x의 5제곱. 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x 5제곱의 개수들을 이렇게 좀 구해봤어요. 다 더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2x의 5제곱 해서 답을 마이너스 1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2라고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2 라고 해주시고 마이너스 12.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나눠줘야 됩니다. 저 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5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가 늘 확인해 줘야 된다. 알겠지?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다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정리하시고, 자, 근데 이항기수, 자, 이항기수의 성질이 나옵니다. 이항기수의 성질.
자, 자, 이항계수 성질인데, 자,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자, 처음에 1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 b의 거듭제곱이 막 이제 나와 있거든요. a 플러스 b의 거듭제곱이 이제. 자, a 플러스 b 거듭제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C형, 1C1, 2C형, 2C1, 2C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그 전개식의 각 항의 그 이항계수를 작성한 겁니다. 각 항의 개수를 작성한 거거든요, 이제. 그 개수를 이제 우리가 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도록 나타낸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몇 가지 성질이 이제 있는데, 그거 이제 확인을 해볼 것이고, 자, 그리고 그 값을 이제 계산한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성질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게 전개식에서 이제 그 개수들을 다 작성한 거다 보니까, 결국에 이 테두리 쪽에 있는 거 있죠. 이 오른쪽 끝과 이 왼쪽 끝에 있는 것들은 저건 당연히 이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가요,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 이 왼쪽 모서리에 있는 거는 당연히 0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0으로.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거는 앞뒤 숫자가 같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여긴 다 1이 나오죠, 1. 그래서 테두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테두리에 있는 것들은 모든 수가 다 1이다. NC0이 1이고, NCN도 1이다라는 것을 일단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자, 그리고 각 행의 수의 배열은 좌우대칭이다. 지금 모양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숫자, 이게 좌우대칭으로 지금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NCR이 NC, N-R, 이 앞에서 뒤에 거 뺀 것처럼 같은 그 값을 가지는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각 항에서 이웃한 두 수의 합이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랑 같아요. 이웃한 두 수의 합이 얘랑 같다. 이웃한 두 수의 합이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각 행에서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그 다음 행에 두 수의 중앙에 있는 수의 합과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n-1c r-1, 그 다음에 n-1c r.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n-1c r-1로 보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난 거니까 이게 플러스 1이 된 거거든요, 뒤에가. 근데 이게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이 앞에가 이제 바뀌는 것이어가지고 앞에가 얘는 NCR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NCR.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앞에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뒤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은요, 이 뒤에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뒤에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웃한 두 수의 합이 이제 얘랑 이제 같다라고 이제 식을 쓸 게 NCR이라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찾아볼 수 있는 그 규칙성이나 이런 거 하나 좀 볼게. 우리가 이거 일렬로 쭉 따라가는 걸 이제 해볼 거거든요, 이제. 자,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일치하죠.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이게.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뒤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지, 그지? 그러니까 진행할 때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은 이제 앞에는 무조건 일치 커지고요. 분홍색이든 노란색이든 밑으로 내려가면은 앞에는 하나씩 커지는 거야. 근데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뒤에 숫자가 1 커지고, 왼쪽으로 진행하면은 뒤에 숫자가 일정하다 라고 일단 좀 기억 하나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 성질을 한번 좀 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성질. 자, 우리가 사실은 그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을 따지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a를 1로 보고 b를 이제 x라고 이제 한번 보고요. 이제 1 플러스 x의 거듭제곱을 한번 전개를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항계수를 좀 이용해가지고 전개를 해볼 거야, 전개를. 자,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상수항은 NC0, 뒤에 X 안 골랐으니까
그 다음에 NC1 x 하나 고르고 NC2 x제곱 쭈르륵 해서 NCN x의 n제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 이항기수의 전개식에다가 우리가 x의 1을 대입해 볼 거야.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냐? 1을 대입하면 보자. 1을 대입하면은 자, 여기 대입한 거 먼저 쓸게.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쭈르륵 NCN이 뭡니까? x의 1을 대입하면은 2의 n제곱입니다. 2의 n제곱.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앞에가 n으로 일정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숫자가 0부터 그 끝까지 다 더하는 거야. 이걸 다 더해주시면은 2의 거듭제곱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2의 거듭제곱 나온다. 2의 거듭제곱. 이걸 다 더해주시면 2의 거듭제곱이 나오고요. 자, 이번엔 반대로 x의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실 거거든요. x의 마이너스 1. 자, 이제 뒤에다 대입합니다, 먼저.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얘는 부호가 번갈아 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ncn까지 해주시게 된 게 얘는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이제 0이 나오죠. 0. 자, 저 조합은 부호가 번갈아 갈 때에는 그 값이 항상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부호가 번갈아 갈 때는. 자, 그러면은 3, 4번은 우리가 방금 위에서 확인한 것들 기억 니은으로 볼 건데, 자, 기억 플러스 니은 저 둘을 더해봅니다. 그럼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더하면은 이게 얘들아, 이게 부호가 반대인 부분이 일부 있다 보니까 어떤 거는 더하면 사라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똑같은 게 두 개 더해지다 보니까 2배 되는 게 있지. 그래서 그 2배로 묶어주시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2배. 자, NC0 플러스 NC 플러스 쭈루루 NCN. 얘가 이제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2로 한번 나눠줍니다. NC0 플러스 NC 플러스 쭈루룩 해가지고 이제 더해준 것들은 결국에 뭘 의미합니까? 2의 n-1제곱을 의미합니다. 얘는. 즉, 저거는 무엇을 또 의미하냐? 뒤에가 짝수인 것들만 더하면은 2의 n-1제곱이다. 라는 거. 짝수인 것들만 더해주면은. 그 다음에 빼볼 거거든요? 위에서 밑에 빼면은, 이번에는 방금 전과들에게 짝수항이 아까 살아있었지만 더할 때에는 이제 빼주면은 짝수항이 날아가고 홀수항이 살아. 그래서 빼주면은 NC1부터 이제 남는데 걔가 이제 또 2배가 돼가지고 NC1 더하기 NC3 더하기 쭈르륵 해서 뭐 NC n-1 이 정도까지 더해주면은 이게 n제곱이구나. 그래서 2로 한번 이제 나눠 보시는 겁니다. 이제 2로.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얘도 이제 결국에는 홀수들을 싹 다 더하면 뭐다? 2의 n-1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지금은 근데 이거 좀 주의해 주실 건 뭐냐면은 이게 홀수들을 싹 다 더한다라는 의미가 되려면은 사실은 n이 이제 지금 짝수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짝수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짝수들을 다 더하면은 이거다. 또 모든 홀수들을 다 더했을 때 요거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홀수, 모든 짝수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흰색하고 분홍색은 우변이 같잖아. 2의 n-1제곱으로서 같잖아. 그러니까 2의 n-1제곱으로 이제 식을 묶어서 써보면은 얘는 짝수들의 합과도 이제 같지만 뭐랑도 같다? 홀수들의 합이랑도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짝수처럼 식을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는 건데 이제 얘는 짝수일 때 만약에 홀수였으면은 이제 좀 다르게 되겠죠? 홀수였으면은 여기가 이제 n-1까지 떨어지고 여기가 이제 n까지 떨어질 거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크게 이게 짝수울수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짝수 더하면 저거, 모든 홀수 더하면 저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NC 0부터 NC N까지의 합, 결국 그 위에서 봤던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그 라인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라인에 있는 것들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이제 똑같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뒤에 1씩 커진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라인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더하면 2의 거듭제곱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오른쪽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3행의 첫 번째 수인 요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쭉 진행을 이제 해볼 거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이제. 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 진행하는데 가다가 내가 멈출 거야. 그러면은 시작한 지점부터 멈춘 지점까지의 합 있죠, 합. 그 합이 뭐랑 같냐면은 거기서 한번 꺾은 값이랑 같습니다. 한번 꺾은 값이랑. 실제로 이 노란색을 다 더해보시면은 1, 4, 10, 20 더해보시면은 35가 나오거든요. 자, 이러한 이제 규칙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하키체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뭐 하키체 공식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주의할 점이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각 행에 1에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1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막 있잖아. 중간에서 막 요런 데에서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의 합이 얘랑 같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끄트머리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더하면은 그게 이제 얘랑 같구나.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 이제. 자, 그런 이제 하키스틱 패턴이라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토대로 필수 예제 8번을 한번 좀 보실 건데, 자,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자, 다음 중 아래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수의 합과 같은 걸 구해라. 색칠한 게 지금 이제 여기죠. 요거를 다 더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한 그 이항계수, 이항정리의 성질 중에서, 자, 이웃한 두 수의 합이 그 다음 항의 중항이랑 같다. 얘네들의 합이 얘랑 이제 같다라는 거지, 얘랑 같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얘네들의 합을 계산해 볼 수 있잖아. 그게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어떤 거? 얘랑 이제 같다라는 거 맞니? 얘랑 같다라는 거? 그럼 또 얘네들의 합은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랑 같겠지. 여기 있는 게 뭘까? 여기에 이제 있는 게. 여기가 어떤 게 와야 될까,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앞에 숫자는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얘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갔고 얘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3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쪽으로 꺾이면 하나 늘어난다라고 했고 왼쪽으로 꺾이면은 숫자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옷이 3이라고 여기는 써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노란색 4개 더하는 거는 이제 얘네들의 합이 요거, 얘네들의 합이 요거, 얘네들의 합이 요거여가지고 1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0이구나. 근데 요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요. 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그 지금 EC0은 값이 몇입니까, 얘들아? EC0은 1이죠. 그러면은 원래 얘네를 더하는 거긴 했지만은 어차피 EC0 1이라는 거랑 같은 값을 가지는 얘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지 않나? 1C0도 1이죠. 그러면 얘로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은 아까 했던 하키스틱 공식이 나오는 거야. 얘네들의 합이 여기로 꺾은 이제 얘랑 같다. 얘가 옷이 3이었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저렇게 값을 다른 것으로 바꿔볼 필요도 이제 있는 것이고, 값을 다른 값으로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수예제 9번을 봅시다. 필수예제 9번. 보시면, 자, 1 플러스 x를 계속 거듭제곱해보는 건데, x 12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 게, x 12제곱을 좀 우리가 그 전개식에서 좀 뽑아봐야 돼, 이제. 근데 생각해보면은, x 12제곱이 일단 있으려면은,
그 1 플러스 x가 최소한 몇 번 제곱돼야 되니? 최소한. 12제곱이 일단 되어야 되지 않을까? 12제곱이? 1 플러스 x가 최소한 12제곱은 되어 있어야지만이 x 12제곱 나오지 않겠니? 요런 데서 x 12제곱 나옵니까? 요런 데서? 안 나오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 12제곱부터 우리는 x 12제곱의 존재를 생각할 거고요. 우리는 그게 지금 15제곱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15제곱까지. 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각 전개식에서 x 12제곱을 한번 좀 뽑아내 볼 건데 여기서 x 12제곱 뽑아낸다. 자, 그러면은 뒤에 거 12번 선택하는 거니까 12c 12에 1을 선택 안 하고 x 12번 선택. 자, 여기서 x 12제곱이다. 전체 13개의 인수 중 12개를 x를 선택하고, 자, 1은 이제 어차피 선택하는 거는 계산상 의미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4개의 인수 중 12개는 x를 선택하는 겁니다. x 12제곱 이렇게 쓸 거야. 똑같습니다. 15개의 인수 중 12개는 뒤에 거 고릅니다. x 12제곱. 결국에 우리가 그 구해줘야 되는 개수는 뭡니까? 자, 12c 12, 13c 12, 14c 12, 15c 12 이 다 4개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항계수의 성질. 파스칼의 삼각형을 떠올려야 돼요. 파스칼의 삼각형. 그럼 보세요. 파스칼의 삼각형 모양이 아까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와 있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12c 10이라는 게 있잖아. 12c 12. 일단 얘는 어디에 이제 위치한 포지션이 되면은 한 여기 이제 a 플러스 b의 12제곱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맨 마지막 항 여기가 12c 10이 아니었을까? 여기가 12c 10이었겠죠. 그 다음에 13c 12. 자, 이게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뒤에 숫자는 일정한데 앞에 숫자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앞에 숫자가 늘어나는 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뒤에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이게 내가 왼쪽으로 진행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왼쪽으로 진행한다. 얘가 이제 13c 12.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번 더 진행하게 된 게 얘가 이제 14c 12.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이제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또 이게 나오는 게 이제 15c 12가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지금 색깔별로 된 4개를 더하라는 상황이야. 근데 하키스틱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쭈루루룩 끝에서부터 더한 거는 한 번 꺾은 요 값이랑 같다. 얘는 값이 뭐냐면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16인데 뒤에 숫자가 하나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뒤에 숫자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뒤에 숫자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6c 13만 계산해주면 돼요. 16c 13만. 자, 16c 13은 16c 3이기 때문에 이 계산만 마저 해주시면 될 겁니다. 16, 15, 14에서 3팩 6으로 나누는 거니까 35네. 그러면은 500 몇입니까 이거? 48, 540인가? 500 몇이야 이거? 500 몇 나오겠네요 이거 이제. 80, 560? 48, 560.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560. 이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560.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2문제 남았습니다. 이거 2문제. 얼른 합시다. 2문제. 자, 2문제 남았는데. 1번 보시면, 1번. 자, 1번은 2000과 4000 사이에 있는 저 n값을 이제 구해주는 문제거든요, 이제. 그러면, 자, 2000, nc1 더하기 nc 더하기 nc n-1이 4000이야, 이제. 자, 그 앞에가 이제 숫자가 이제 정해져 있을 때 이게 0부터 끝까지 더하면은 아까 뭐라고 했었습니까? 0부터 끝까지 더하면은 2의 n제곱이라고 했거든요. 2의 거듭제곱.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숫자가 몇 개 빠져 있습니다. 여기 NC0이 있어야, 여기에 NCN이 있어야지만이 2의 거듭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임의로 강제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빼줄 겁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빼주는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앞에 있는 노란색 부분은 이제 여기 2의 거듭제곱으로 이제 바꿔볼 수 있는 계산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쟤는 이제 NC형부터 이제 자, NCn-1에다가 NCn 해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그 묶이지 않는 부분, 계산이 안 되는 부분 NC형, NCn이지. 쟤는 좀 따로 써볼게요.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4,000인 거 하고 얘가 이제 2,000인 게 있습니다. 요걸 계산할 거야. 근데 요 흰색은 아까 2의 n제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NC형, NCn 얘네 계산하면 몇이니? 저거 1이죠? 그러니까 빼기 2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양변에다가 2를 더해줘가지고 처리할 거야. 4,000이. 그 다음에 이제 2,000이. 자, 요런 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할 거야. 그러면은 이거 우리 2의 거듭제곱 외웠으면은 이거 금방 간단하게 할 수 있죠? 2를 몇 번 제곱해줘야지만이 얘네 두 수 사이에 있냐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이제 11제곱입니다. 2의 11제곱이 2048이에요. 2의 10제곱은 1024고요. 2의 12제곱이 4096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저 양 두 수가 이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n을 우리가 11이라고 이제 정해줄 수가 있는 거야. 11이라고 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지금 빠져있는 부분을 좀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저 빠져있는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 지워도 됩니까, 이거? 네, 쉬웁니다, 이거. 그 다음. 자, 2번. 자, 2번은 이제 뭐냐면은, 자, 25C 1, 25C 2를 빼고, 25C 3을 막 더하고, 자, 마이너스 25C 24,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자, 근데, 그 아까 2항계수 형질 중에서, 부호가 번갈아 가는 것은 아까 몇이었습니까, 이제? 앞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부분이 있었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요건 뭐였습니까? 부호 번갈아 가면은 저거 0이었거든요. 저거 0. 0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부호가 번갈아 가는 꼴이니까 0이라고 좀 하긴 할 건데 뭔가 좀 빠진 부분이 얘도 마찬가지로 있어. 이게 맨 앞이랑 맨 뒤가 있어야 돼요. 25C 0과 그 다음에 이제 25C 25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부호가 번갈아 가야 되니까 자, 맨 뒤에는 여기 빼기 그 다음에 플러스가 여기 맞고 맨 앞에는 여기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오는 게 맞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지금 쓴 것들만 봤을 때는 쟤네들이 이제 몇이다 이제 마이너스 25C0 플러스 25C1 마이너스 25C 플러스 25C3 마이너스 25C4 쭈르륵 해서 마이너스 25C 24 플러스 25C 25 자, 요거를 계산해버리면은 얘가 이제 몇이 되는 겁니까? 얘가 이제 0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사실 이거 내 맘대로 뺐으니까 다시 이제 더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 더하는 것도 이제 써줍니다. 더하는 것도 이렇게 여기 빼주는 게 맞잖아. 빼주는 것도 써줍니다. 이제 빼주는 것도 마이너스 25C 25 이렇게. 그러면은 이 흰색 부분은 이제 계산해 주시면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분홍색은 여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하시면 이게 1이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냥 0이죠. 그냥 0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0. 그래서 부호가 번갈아 가면 아 저게 0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0이구나 0이구나. 그래서 임의로 요거를 좀 만들어낼 생각들을 해주셔야 돼요. 25C0, 25C 25 만들어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3번. 자 3번도 이제 보면은 자 13C1,
13C2, 13C3, 13C4, 13C5, 13C6이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푸냐면은,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야. 일단 기준을 하나 정합니다. 기준. 홀수, 짝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제 홀수라고 했다. 얘네 뒤에 있는 수들을 다 홀수로 바꾸는 거거든? 이게 뭔 소리냐? 일단 13C1 그대로 써. 자, 얘 13C2랑 같은 값이 뭐지? 쟤랑 같은 값? 13C 몇입니까? 11입니까? 11? 그 다음에 13C3 있지? 자, 13C4랑 같은 값 빼주니까 13C9랑 같지. 자, 홀수는 그대로 냅두는데 짝수를 지금 내가 다 홀수처럼 지금 표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홀수처럼 이제. 이렇게 다 홀수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홀수로. 그러면 얘를 이제 내가 그 뒤에 숫자를 좀 정렬을 해주면 13C1 더하기 13C3도 있고요. 13C5도 있고요. 지금 5도. 7도 이제 있고요. 9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11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홀수들만 싹 다 더했을 때 몇이었죠, 우리? 우리 아까 2의 거듭제곱에 빼기 1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하나가 부족해요. 13C, 13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빠져야 되는 게 이제 있는 거거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여기까지가 2의 그 거듭제곱 빼기 1로 표현할 수 있다. 홀수들의 합은 2의 거듭제곱 빼기 1이야. 홀수들의 합은. 짝수들의 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13C, 13은 1이니까, 여기 빼기 1까지 계산해보시면 돼요. 2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뭐, 이대로 답을 해도 되고, 얘가 4097입니다. 아, 5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로 지금 이제 바꿔봤고요. 짝수로 바꿔도 같은 답 나오고요. 짝수로 바꿔도 같은 답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그 한 라인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하면 몇이었습니까? 그게 2의 n제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3C 0부터 내가 만약에 13C 13까지 만약에 다 더하면은 2의 거듭제곱이야.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은 좌우 대칭이라고 하지 않았니? 이게 개수가 그 값이 대칭 값을 가지니까 반 잘라주고 나오면은 얘랑 얘가 같은 값을 나눠 가질 거 아니야. 나눠 가지죠. 그러니까 얘를 반으로 나눠. 얘를 2로 나누면은 이 앞에 있는 절반은 뭡니까 값이? 이게 n-1. 뒤에 있는 절반도 뭡니까 값이? 이게 n-1이에요. 그러면 그 딱 중간 지점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중간 지점을. 이게 13C 0부터 13까지는 항이 총 몇 개니? 항이 14개거든요. 0부터 13까지 세니까. 그러면은 이게 14개를 이제 7개씩 찢어주면은 여기 앞에 7개를 더한 게 2의 n-1. 그 중에서도 이제 13-1이라는 얘기야. 얘도 이제 13-1. 그러면은 앞에 있는 7개의 항 0, 1, 2, 3, 4, 5, 6 해가지고 여기 이제 13C 6까지 더해준 값이 2의 13 빼기 1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절반만 더한 게. 근데 아까 문제에서는 13C 0이 빠져 있었어. 여기 없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2의 12제곱에다가 저거 하나 빠져 있었으니까 야, 빼기 1로 답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빼기 1로. 그래서 앞에 절반, 뒤에 절반으로 나눠서 같은 값으로 봐줄 수도 있고, 같은 값으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값으로 봐주실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문제. 자, 마지막 두 문제. 자, 요거는 좀 별표를 좀 하나 칩시다. 이거 별표.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좀 힘냅시다. 다 왔다. 다 왔습니다. 1번이 좀 어려워요. 1번 같은 게 처음 보면은 30C1 곱하기 2, 30C2 곱하기 2의 제곱, 자, 30C3 곱하기 2의 세제곱,
30C 30 곱하기 2의 30제곱입니다, 이제. 자, 요거 값을 구하는 건데, 얘는, 일단 얘들아,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요 숫자들을 좀 보고, 요 숫자들을 좀 보고, 좀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 뭘 떠올려야 되냐? 뭔가 여러 개의 항들을 더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그 이항계수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의 전개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떤 식의 전개식이지 않을까?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형태의 꼴의 전개식이냐? 이게 이제 캐치가 돼야 되거든? 얘는요, 보세요. 2 플러스 1의 30제곱의 전개식의 일부야. 일부. 얘 전개식의 일부입니다. 얘의 전개식의 일부.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써볼게요. 왜냐하면은, 자, 이거 숫자 좀 바꾸겠습니다. 1 플러스 2로 바꿀게요. 1 플러스 2로. 자, 왜 그러냐면요. 얘가 이제, 자, 이 의미가 이제, 얘 전개하면은 30C 0. 뒤에 거 안 고르고 앞에 거 이제 다 고르는 거지. 그러면은 30C 0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30C 1. 뒤에 거 이제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제. 30C 2. 뒤에 거 이제 2개 고르는 거죠, 이제. 뒤에 거 2개. 30C 3. 뒤에 거 이제 3개 고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쭈루루룩 이제 전개를 했을 때 이제 30C 30으로 가면은 이게 30제곱까지 전개식을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개식을. 그러니까 이 전개식에서 지금 딸랑 얘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야. 30C 0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제 뭐냐면은 요 나머지 전체이기 때문에 그게 또 3의 30제곱을 이용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원하는 답은 이제 3의 30제곱인데 앞에 30C 0이 없었으니까 그 값에 해당하는 1을 빼주면 되는 거야. 1을. 그래서 이제 이 유형은 다시 어떤 전개식의 꼴인지를 캐치해야 됩니다. 어떤 전개식의 형태인지. 요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요걸 좀 찾아야 돼. 어떤 전개식을 저게 전개해서 나오는 건지를 캐치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2번을 또 이제 볼게요. 이제 2번. 자, 2번은 이제 조금 쓸 게 있어가지고, 요 1번 여러분들 다 쓰시면 지워서 하겠습니다. 이제. 지워서. 자, 2번. 21에 21제곱. 21에 21제곱. 21에 21제곱. 자, 다 썼니? 네. 자, 지워도 됩니까? 예, 지웁니다. 예, 2번을 이제 보시면, 2번. 자, 21에 21제곱을 400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제. 400으로. 먼저, 자, 뭔가 숫자가 연관성이 있는 게 400은 20의 제곱. 그 다음에 21이라는 거는 20 더하기 1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21에 21제곱을요.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그 20 더하기 자, 20 더하기 1 예, 20 더하기 1에 21제곱. 자, 요 전개식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거야. 요 전개식으로. 자리 바꿔서 1 플러스 20으로 좀 쓸게요. 1 플러스 20. 얘도. 1 플러스 20.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럼 얘도 이제 전개를 한번 해 볼 거거든요, 이제. 전개를. 전개 해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21C 0. 그러면은, 뒤에 거 안 고르고, 앞에 거 고른 거. 21C 1. 그 다음에 뒤에 거 하나 고른 거. 21C 2. 뒤에 거 2개 고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이제 나열을 해보시다 보면은 21C 21, 20에 20제곱이야. 21제곱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이 21의 21제곱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항들의 합으로 쪼개고 있잖아. 여러 개의 항들의 합.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겁니다. 각 항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 있죠. 얘네들을 각각 400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제. 그 나머지들을 지금 더하는 꼴이니까 그것들을 싹 다 더합니다. 그거를 또 400으로 나눕니다, 나머지. 얘네 둘이 이제 같습니다. 얘네 둘이. 전개하기 전의 식 있잖아요. 전개하기 전의 식. 그게 이제 전개를 했을 때에는 각 항을 다 400으로 다 나눠봅니다. 그럼 각 항에 그 나머지들이 있겠죠? 그 나머지들을 또 이제 다 더하는데 그것들을 또 400으로 그냥 나누는 겁니다. 400으로 이제. 그럼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 이제 나누기 400의 그 결과를 쓸 겁니다. 나누기 400. 그럼 얘는 1이니까 1은 그냥 뭐 400으로 이제 나머지가 없어요. 1이야. 그 다음에 요거 21시 1 곱하기 20이야. 요거는 이제 계산해 보시면 420이거든요. 이거 420. 자, 그 다음에 이 뒤에서부터는 얘들아 생각해봐. 20의 제곱, 즉 400의 출소는 다 곱해져 있는 꼴이야. 왜냐면은 여기 20의 제곱이 이제 곱해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20의 세제곱, 20의 4제곱, 20의 5제곱 해서 20의 21제곱까지는 곱해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의 제곱 여기에서부터는 20의 제곱이 곱해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봐봐 이제 나누기 400을 처리하면은 얘는 더하면은 421이고 얘는 이제 20의 제곱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400으로 나눠봐 이제. 그럼 얘는 400으로 나누면 21이고 얘는 400이 곱해진 형태잖아. 그러니까 4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배수니까 400 배수니까. 그래서 최종 답을 이제 우리는 2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21. 20의 거듭제곱이 이제 특히 20의 제곱이 곱해진 항부터는 400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0이 나올 거예요. 얘가 이제 다 0입니다. 이제 싹 다 0이 나와요. 왜? 400이 곱해진 수니까. 400이 곱해진 수거든요. 얘는 20의 제곱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이미 400을 갖고 있는 수고 그래서 400으로 나누면은 당연히 나머지는 0이죠. 0. 그래서 이 앞에 계산이 이제 안 되는 것들 400으로 안 나눠 떨어지는 것들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